자, 잠깐 쉬고 왔습니까? 자, 이어서 설명을 쭉 이어갈 건데요. 일단 레빗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BIM 동향, 실제로 실무에서 설계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BIM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 BIM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제휴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산업 현장에서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응용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제휴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건축을 다양하게, 그러니까 디지털 건축 분야에서 건축을 다양하게 설계를 하거나 시공을 하거나 뭐 유지 관리를 하거나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술들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여러분한테 먼저 제휴 기술들, BIM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에서, 국내 실무에서 BIM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레빗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PPT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레빗 설치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객체 기반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아까 설명을 했던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장에서 활용되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2000년. 확실합니까? 그죠? 2000년부터 실제로 쓰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거는 2000, 한 10년 이후 정도부터 체감이 될 거예요. 선생님도 공부를 할 때 2010년 정도부터 설계 사무실에서 BIM이라고 하는 거를 하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렸어요. 그 전에는 뭐 별로 이렇게 얘기가 없었어. 그래서 2000년대부터 했다곤 하지만 실제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거는 2010년대부터라고 보는 게 맞아요. 하여튼간 일단 국내에서 BIM이라고 하는 게 언급되기 시작한 건 2000년대부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 때부터 활용이 일단 되긴 했어요. 이때는 좀 실험적인 거였죠. 그래서 BIM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걸 이용해서 뭐 기능, 구조, 용도, 특성, 상관관계, 제약사항 등을 속성 정보 형태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파라메트릭과 이게 결부가 된다라는 내용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앞에 설명했던 거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IFC 구조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객체 안에 정보들이 어떤 식의 구조로 저장이 되는가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좀 복잡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식의 형태로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객체가 하나가 있으면 이 객체 하나 안에 정보들이 지붕, 뭐 보, 창, 문, 월 이런 거랑 다 기둥, 바닥 이런 식으로 있죠. 계단도 있고 이렇게 정보들이 다 연관관계를 갖고 서로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관계 맺기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고, 뭐,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니까 아무래도 다이나모에 관련된 게 나오겠죠. 다이나모. 자, 기술 동향을 보면, 첫 번째는 시뮬레이터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건물이나 도로 등 BIM 모델을 활용해서 드라이브 시뮬레이터 기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게임 엔진을 써서 산업이나 군수 훈련용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운전하는 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요 화면들, 요 화면을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정보를 주면 이걸 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군사용으로 이미 한 2010년대부터는 이게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었고요.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푸조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죠. 그걸 이용하면 이런 시뮬레이터들이 아주 쉽게 이제 구현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버추얼 리얼티, 아까 얘기했던 그 시뮬레이터가 여기 다시 등장하죠. 컨트롤러. 푸조에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에서 좀 더 이게 활용도가 높아졌어요. 활용도가. 건축에서 이걸 쓸 수 있게
하는 게 많이 됐어요. 여기서 보는 요 내용인데, 요거를 요즘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설계사무소 중에서도 좀 이런 디지털 컨텐츠에 좀 앞서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설계사무실에서 건축주를 모셔놓고, 이 HMD라고 불렀죠? 이 HMD를 줍니다. 그래서 설계한 요 안에 들어가서 직접 보는 거야. 설계한 거를. 예전에는 뭐 모형을 갖다 놓거나 이랬는데 이제는 뭐 모형 필요 없이 바로 이거를 딱 끼고 실제로 그 건물 안을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내 건물 설계한 거를. 이런 방식으로 좀 변화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버추얼 리얼리티, 이게 가상현실이에요. 가상. 여러분들 중에 가상현실이랑 증강현실이랑 구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증강현실이에요. 아규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AR, 이게 증강현실입니다. 이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가짜를 현실 세계에 오버랩 시킨 거예요. 오버랩 시켜가지고 매핑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포켓몬고 게임 예전에 잠깐 유행했던 거 기억납니까? 한 1, 2년 전에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죠. 그죠? 그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증강현실. 어떻게 합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어떤 물체를 딱 찍으면 인식을 해서 그 뭐 몬스터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러죠. 똑같이 건축에서는 건축물 안에 어디에 바코드를 만들어 놓는다던가 아니면 특별한 조형물이 있으면 그거를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그 객체를 인식했을 때 정보들이 쭉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증강현실도 최근에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디자인, 아까 얘기했던 다이나모 이런 것들, 여기 레빗 다이나모 이런 게 요즘 각광받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라이노에서는 글라스하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글라스하퍼를 할 줄 알면 이 다이나모 하는 게 좀 더 쉬울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글라스하퍼랑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패밀리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 CAD 소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뭐 창, 문, 그 다음 가구, 사람, 나무 이런 것들 소스로 만들어 놓고 쓰잖아. 그죠? 그거를 그룹으로 또는 아니면 그 블럭으로 묶어 놓고 우리가 소스로 쓰잖아. 그죠? 그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BIM에서는 패밀리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고 쓸 수 있어요. 그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가구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패밀리로 만들어 놓으면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패밀리예요. 패밀리.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이 패밀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어렵고 복잡한 거 만드는 걸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형태의 책상, 요런 책상 있죠. 요런 책상 하나 정도 만드는 거를 연습할 거야. 엄청 어려운 건 안 할 거고 아주 쉬운 거 하나를 연습할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다른 것도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복잡하게 만든 것들. 근데 우리가 막 수업 시간에 할 거는 아주 간단한 형태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패밀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패밀리라고 하는 거를 저런 가구만 하는 게 아니라 CFD라고 하는 거는 유체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환기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부하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CFD 공조 기기를 패밀리화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분석이 이렇게 딱 되는 거야. 분석이 돼서 이런 정보들이 나중에 뭘로 나오냐면 일람표로 나와. 일람표 형태로 나옵니다. 일람표로. 나중에 일람표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 배울 건데 이런 것까지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이미 개발이 다 돼 있어. 실무에서 쓰는 것들이야. 이거는 레빗 MEP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이거 레빗에서 한 건지 레빗 MEP에서 한 건지 잘 모르겠네. 이것도 아마 레빗 MEP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많이 요즘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시스템이에요. 클라우드. 그래서 여러분 이거 레빗에도 이런 기능이 있는데 렌더링을 하면
렌더링 할 때 여러분들 렌더링 시간 얼마나 잡습니까? 한 두세 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 뭐, 네다섯 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레빗 안에 열어보면 렌더링 중에 클라우드 렌더링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레빗 아마도 여기서는 오토데스크 코리아 본사겠죠. 거기에 서버를 만들어 놨어요. 서버를 만들어서 클라우드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개인 컴퓨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개인 컴퓨터에서 레빗에서 렌더링 걸고 싶으면 연결해서 여기에 하면은 오토데스크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이 돼서 여기에서 렌더를 걸어줘. 렌더를 걸어주면 렌더가 완료된, 금방 하겠죠. 아무래도 좋은 컴퓨터니까.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요거를 다시 내 컴퓨터로 이렇게 보내줘. 이런 방식으로 해요.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방식이 최근에는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러면 내 집에 있는 컴퓨터 사양이 엄청나게 고사양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업무가 퀄리티 있는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레빗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게 됩니다. 다음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건데 여러분들 요즘 드론이라고 하는 거 많이 보죠. 드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게 레이저 스캐너예요. 레이저 스캐너인데 이 레이저 스캐너에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게 면으로 만들어진 구성이 아니라 이게 점들이 이렇게 막 무수하게 많이 찍혀 있는 거야. 이 점들이 어떻게 찍혀 있냐면 여기 보면 좀 클라우드라고 얘기하죠. 3차원의 점들이 이렇게 막 찍혀 있는 거야. 3차원에. 그러면 이 점을 딱 선택해 보면 요 점에 x, y, z 값이 있는 거야. 점들한테. 요 점마다. 여기 점들이 많이 찍히면 해상도가 높은 거야.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3차원 데이터를 만드는데 이걸 가지고 3차원 형상 정보를 만들어내서 여기 보이는 역설계라고 이야기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실제 건축물에 도면이 없는 건축물도 있고 막 그러죠. 특히 리모델링 하거나 이러려면 건물 뭐 내장재 외장재를 싹 뜯어내고 나면 뭔가 막 구조들이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죠? 설비라든지 아주 복잡합니다. 그때 이걸 도면화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거를 이 역설계라고 불러요. 역설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할 때 쓰는 게 여기 나오는 레이저 스캐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도 쓸 수 있어요. 드론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찍으면 되는데 카메라를 어떤 걸 설치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드론에다가 레이저 스캐너에서 쓰는 이 카메라를 설치하면 포인트 클라우드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얘가 그 다음에 그냥 일반 DSLR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사진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3차원으로 만드는 기술이 또 있어. 포토그래메트릭이라고 하는 기술이 또 있어서 이렇게 3차원으로 또 만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것들을 3차원 형상 정보화 시켜서 도면으로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정보를 BIM에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제휴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걸 어디다 쓰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3차원 형상 정보를 만들어내면 사례 조사하거나 대지 분석하러 나갔다 오죠. 그럼 그 정보를 이렇게 찍은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는 데다가 가져다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형 모델링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어 온 만들어 놓은 3차원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거니까 굉장히 쉽겠죠.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특히 리모델링 하거나 이럴 때 엄청 편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기술들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주로 스마트 홈이라고 부릅니다. 스마트 홈. 스마트 홈이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스마트 그리드라고 들어봤어요? 양, 양방향 전력망, 쌍방향 전력망,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 그거 하면서, 그러니까 전기를 한전이랑 발전소랑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 포함되는 기술 중에 하나야. 그래서 내 건물을
내 건물을 이렇게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여기 뭐 각종 센서들 이런 걸 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건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 이거를 데이터로 내가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게 BEMS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이거예요. 이것도 약간 빅데이터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최근에 개발이 돼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일반 가정집에는 이 기술이 사용이 안 되지만 잘 안 되고 있고 비용이 발생하니까 안 되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디밍 제어부터 시작해서 뭐 우수 뭐 굉장히 많아요. 차양을 뭐 자동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 스마트 하우스라고 아까 스마트 홈이라고 부른 거 있죠.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전력 관리라고 하는 이거 아까 한전에서 얘기했죠. 그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랑 아까 얘기했던 얘가 얘잖아, 그지? 얘잖아. 요걸 우리가 스마트 홈이라고 불러요. 국내에서는 요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마트 하우스를 만들어서 BIM이 요거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건축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이죠. 패시브 하우스, 액티브 하우스를 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얘는 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 스마트 시티랑 관련이 있어요. 스마트 시티. 그래서 내가 일반 주택과 도시와 그다음 전력망을 같이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그죠? 이때 활용되는 게 BIM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서울이나 해외의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기술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제어 기술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더 또 다른 기술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뭘 설명할 거냐면, 이제, 네, 건축 실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사실은 이거잖아. 그죠? 보면, 아이고, 딱히. 이게 요거밖에 없나? 주석 기능이 어디 있을까요? 봅시다. 주석. 펜.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선 굵기를 두껍게 하자. 잘 보이죠? 이제 이 정도는 해야지. 그죠? 자, 사무에서 한 거예요. 이거는 사무에서 한 겁니다. 내려가 보면 요 건물이고요. 아이고, 파일에 문제가 있나 봅니다. 다시 열게요. 열었습니다. 자, 이거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청사입니다. 빔 프로젝트고요. 이렇게 지은 겁니다.
보면은 대지 면적, 연면적 보면 4만, 꽤 크죠. 4만 5천 제곱.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그래서 보면 수행 환경을 보면 BIM 목적, 그 다음에 조직, 업무, 수행 일정, 산출물, 성과품, 모델링 기준, 뭐 등등등 이렇게 여기 패밀리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분야별로 모델링 하고요. 도면 나오고, 그죠? 간섭 검토했죠. 그 다음에 뭐 기류 분석, 음영 분석, 이런 거죠. 에너지 시뮬레이션도 나오고, 이런 게 나오죠.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쪼개져 있냐예요. 그래서 뭐 건축, 구조, 토목, 조경, 설비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사용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에너지 플러스라고 하는 거 나오고요. 나비스웍스, 그 다음에 솔리브리라고 하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빗 나오고, 레빗 스트럭처, 그 다음에 레빗 MEP, 레빗 MEP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빌 3D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다 BIM 프로그램들이에요. BIM, 그러니까 IFC랑 연동되는 소프트웨어들 전부 다. IFC랑 연동이 되는 애들만 쭉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업무량을 보면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행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발주처 지침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성과품으로 나와야 되는 것은 결과 보고서, 업무 수행 계획서, 그 다음에 수량 기초 데이터, 동영상, IFC 포맷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요거 정도만 이제 배우잖아, 그죠? 근데 실무에서는 나머지 얘네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정을 보면 뭐 하는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면 쭉 해서 인허가까지 걸리죠. 여기 보면, 아이고. 자, 여기 보면 2013년에 한 프로젝트입니다. 2013년 1월에 시작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9월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약 8개월. 8개월 만에 끝나는 겁니다. 8개월 만에 프로젝트 실시 설계 하다가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규모면 8개월이 그냥 끝난다는 얘기예요. 산출물 성과품을 한번 볼까요? 도면 같은 경우에는 엄청 디테일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상세 수준이 구조와 건축 부분에서 50분의 1, 최대 50분의 1까지 만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상세 단면도에서는 30분의 1까지가 작업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K빔스 공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가 기준입니다. 이게 표준입니다. 이게 표준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자, 성과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레빗 파일에서는 10개 그래서 건축, 구조, 조경, 외피 대지, 외피, 공간, 소방, 전기, 기계, 토목해서 총 10개 파트로 모델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IFC 파일로 저장을 해서 아까 얘기했죠. 정부에다가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에 제출할 때는 IFC로 제출하는 거예요. 성과품을. 분야별 모델링을 한번 보면 건축과 구조 일단 건축 그리고 구조 그래서 모델링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구조 모델링이 나오죠. 그죠? 구조 모델링 나옵니다. 그 다음 뭐 여기 추가로 여기 뭐 하중 분석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도 보면 상세 모델링 나오고 상세 모델링 계단 난간 천장 뭐 이런 것들 나오지. 점차 블록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만드는 거 나중에 배워요. 나옵니다. 여기서 토목, 조경, MEP 다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덕트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죠. 그죠? 여기 이렇게 요것들을 확대해 보면 얘네들을 확대하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MEP 기계 설비들 다 들어가요. 그죠? 뭐 많이 들어가죠. 공조 덕트, 공조 배관, 위생 배관, 특수 설비 다 들어갑니다.
그죠? 이 중에 우리는 다 할 수 없으니까 몇 개만 골라서 모델링 하는 걸 배울 거야.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3D로 개통도를 만드는 거야. 3D, 이건 3차원 개통도입니다. 3D 개통도입니다. 나중에 개통도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소방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소방까지는 하진 않아요. 토목 관련된 거, 뭐 주차 대수 만들죠. 주차 대수. 패턴 이거 조경하는 거 이거 나중에 대지 만들고 할 때 조경하는 건 배웁니다. 그래서 층별로 이렇게 모델링이 지하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취합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바로 통합 모델입니다. 통합 모델. 다 합친 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 구조, 건축, 설비 다 합쳐놓은 모델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패밀리 나오죠. 패밀리. 패밀리 형태로 만들 때 뭘 만드느냐? 문, 그 다음에 뭐 세면기 등등등 회사에서 우리가 설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전체를 다 이제 회사에서 쓸 것들은 만들어야 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만들어야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밀리 만들고 이렇게 만든 요게 템플릿화 시키는 거야. 나중에 템플릿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야 돼. 구조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죠. 기둥들.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복합벽체라고 하는 겁니다. 복합벽체. 나중에 배울 겁니다. 복합벽체입니다. 기계 관련된 것도 이렇게 합니다. 기계 관련된 거. 전기 소방 관련된 것도 이렇게 패밀리로 다 만들어요. 뭐 다 만든다고 보면 돼요. 뭐 안 만드는 거 없어요. 인면 모델링 디테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인면 체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창호 유닛 조합하는 거. 여기 보면 창호 및 석재 유닛 조합하는 거. 이렇게 디테일과 관련된 거, 디테일. 그래서 요게 디테일이잖아요. 요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디테일 모델형 이렇게 만든 거. 그죠? 이렇게 하면 여기 보이는 요 창호들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걸 어떻게 요렇게 이게 상세고 요거를 패밀리로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패밀리로 만드는 거. 이렇게 나오죠. 패밀리로 이렇게 만들어 패밀리. 건축 도면의 종류들이 건축 도면, 구조 도면, 합니다. 이렇게 이게 설계 도서예요. 이게 설계 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들어야 되는 게 이런 형태의 설계 도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형태. 빔 데이터 보면 여기 보면 간섭 검토 중에 여기는 유관이라고 나왔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HMD 같은 거. HMD 같은 걸 이용해서 VR 같은 거 있죠.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레빗에서 이걸 체크할 수도 있어요. 이게 육안으로 체크하는 부분들 이런 거 잘못된 거 오류 찾아내는 거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일종의 통합 설계야. 이게 통합 설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셔야 되는 거 통합 설계. 이런 거 간섭이 일으키잖아. 그죠? 간섭. 그지? 그래서 이런 간섭을 쉽고 빠르게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비스웍스 여러분 나중에 배울 거. 나비스웍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한 방에. 여기 빨갛게 점 찍혀 있죠? 요게 다 이제 간섭이 일어났다는 것들. 간섭. 이거 빨간 거 다 간섭이에요. 요게 나비스웍스 화면에 나중에 뜨는 거. 이렇게 빨간 부분이 간섭이 일어난 애들이에요. 그죠? 이게 간섭이 일어난 거. 간섭이 이렇게 부재랑 부재가 파고 들어가 버렸죠. 그럼 이 부재가 이렇게 뚫려야 되잖아. 그죠? 간섭이 일어난 거. 이렇게 오류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오류를 찾으면 찾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류 발견 겹친 거야. 객체 모델링이 겹쳐버린 거야. 그러면 수정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줘. 모델링을 제대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은 안 했잖아. 지금까지.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돼요. 나중에. 회사 가면 다 해요.
그리고 이런 거 말고 다른 간섭도 있어요. 보면은 덕트인데 이거는 환기 덕트입니다. 덕트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서 90도로 이렇게 딱 꺾였지. 이렇게 꺾이면 안 되거든. 이렇게 90도로 꺾여버리면 여기 모서리 부분에 부하가 걸려. 그래서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나가야 돼. 바람도 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부딪힌다고. 여기 부딪힌다고. 여기 딱딱딱 부딪혀버려. 그래서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려면 이렇게 변경을 해줘야 돼.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간섭 검토해서 찾아내는 것들이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파이프가 지나가야 되는데 파이프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걸렸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스케줄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1람표 기능입니다. 1람표. 보면 계획 면적, 뭐 실별 면적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 이렇게 나오죠. 1람표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계 설명서에 들어갈 작업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깔끔하죠. 그죠? 공간 계획하는 겁니다. 네, 건축 스케줄 관련된 거 이렇게 쭉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수량 산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물량 산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물량 산출이라고 합니다. 물량 산출.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는 적산이라고 부릅니다. 적산. 그래서 비용 산출하고 이러려면 어떤 재료가 얼만큼 쓰였는지를 알아내야 되잖아. 그죠? 그거를 이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피라든지 길이, 면적 이런 것들을 여기서 뽑는 거예요. 자료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월 비내력벽 마감재가 이만큼 들어갔다. 그럼 이걸 가지고 건축 비용이 얼마 든다 이런 걸 예측하는 겁니다. 나중에 똑같죠. 여기 보면 바닥 지금 이거는 천정 그 다음에 계단 이런 창문 그 다음에 문 커튼월 그 다음에 커튼월 중에서도 앞에 거는 멀리언 지금 거는 유리 그 다음에 이거는 석재 그래서 얼마나 썼는지 그 다음에 여기는 철골도 있네요. 철골 그 다음에 내력벽도 있고 뭐 많죠. 이런 식으로 물량들을 뽑아내는 거를 한 거죠. 물량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물량 산출한 거 이게 BIM에서 한 거 이거는 이제 업체에 받아서 한 거를 이제 쭉 해서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보면은 여기도 5에서 7%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5에서 7% 정도는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견적을 냈을 때 오차가 실제 건물 지었을 때랑 수량 산출한 거랑 오차 범위를 어느 정도로 잡냐면 10에서 15% 잡아요. 실제 건물이 지어지는 거랑 수량 산출한 거랑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했을 때 10에서 15% 차이를 잡는데 이 정도면 오차가 거의 없는 걸로 보는 건데 BIM 한 거랑 수량 산출한 거랑 오차가 10%가 안 나니까 굉장히 믿을 만한 정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BIM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음영 분석은 이제 그림자죠. 그림자. 그래서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보통 많이 하는 거는 계절별로 많이 하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석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자 가지고 나중에 일조권에 혹시 문제가 생기는지 등등 이런 것들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위치를 잡는 건데 이거는 시뮬레이션 해보면 알기 쉬운데 뭐 옥상 같은 부분에 이렇게 내가 설치를 만약에 할 거다 태양광 패널을 근데 여기 하는 게 좋을지 여기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여기 뭐 이렇게 후보가 네 군데가 있었다면 어디 하는 게 제일 좋을까 고민이 되죠. 그럼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 어디에 일사량이 제일 좋은지 높게 나오는지 분석해 봤을 때 여기가 제일 좋더라 그럼 여기다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처럼 이거는 기류 분석, 이거는 윈드 터널이라고 불러서 바람길 분석입니다. 바람길 분석입니다. 바람길 분석하는 윈드 터널 기능이 있어요. 지금은 레빗에서 지원이 안 되는 기능 중에 하나긴 하지만 윈드 터널 저 당시에는 지원됐던 기능이에요. 에너지 플러스는 뭐 계략적인 에너지 성능도 분석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이 에너지 플러스라고 하는 거를 써야 돼요. 이걸 쓰려면 레빗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외부의 에너지 플러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형태를 파일을 변환시켜 줘야 돼요. 그 변환시키는 게 뭐냐면 여기 써 있는 gbxml이라고 나와 있는 요 형태 파일로 변환시켜 주면은 이제 에너지 플러스에서 실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추출해내죠. 정밀한 정보가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이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 사용량. 목표 및 BIM 활용 성과에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활용 성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BIM 지침 100% 우리는 반영을 했고요. 이제 실지 설계 도서의 70%를 BIM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을 우리가 1등급을 받았고, 오픈 BIM을 우리가 해서 데이터 품질을 확보했다. 아까 나오는 IFC, 그 다음에 뭐 GBXML 이런 것들 썼다. 그 다음에 기초 데이터, 수량 산출 데이터를 했더니 3% 정도밖에 오차가 안 나더라. 간섭 체크를 해봐서 우리가 84%나 해결을 했다. BIM으로. 이런 성과를 최종적으로 내가 어떠한 결과물이 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들을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사무에서 한 내용이고요. 자, 해안에서 한 것도 한번 볼게요. 이건 해안에서 한 겁니다. 여기도 뭐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체크를 해보면 여기 뭐 아까 얘기했던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 뭐 간섭 검토도 했다 뭐 여기 나오죠. 모델링 했다, 품질 관리했다, 그 다음에 수량 데이터 뽑았다, 실시 설계했다, 에너지 효율 검토했다, 이미지 동영상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아까 사무에서 한 거랑 비슷하죠. 이거는 2019년 이라고 나오는데 2016년도에 한 겁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했던 걸 쭉 한 거 보면 공간 구조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토목 조경 그래서 아까 사무에서 한 거랑 똑같은 항목들이죠. 이렇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BIM의 업무 어떤데 업무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냐? 모델링 하는 게 제일 어려웠다. 도면 만드는 게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 다 레빗이랑 여기서 찍은 것들이고 적용 기준들 나와 있고 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쭉 나와 있고 해안 자료가 아무래도 사무 자료보다 좀 더 최신 자료라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하는 프로젝트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이렇게 회의하는 거, 이렇게 회의하죠. 그리고 디자인 회의할 때 사용한 거. 디자인 검토할 때 특히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간섭 검토 같은 거 있고, 품질 관리 있고. 그죠? 간섭 검토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만큼 간섭 검토를 충실히 잘하면 돈이 세이브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를 많이 합니다. 쭉 검토 항목들이 나옵니다. 많죠? 그 다음에 데이터 산출, 구조, 건축, 그 다음 소방기계 이렇게 다 이제 데이터 산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량 산출 기준을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온 거고, 도면 목록표들이 나와 있고, 실시 도면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까 일람표도 보이고, 상세도도 있고, 나오죠. 그 다음에 3차원으로도 이렇게 만들어냈고, 에너지 절약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투시도 관련된 거, 여기 보면 트윈 모션으로 만들었다 라고 나오죠. 트윈 모션. 동영상 만드는 거. 트윈 모션에서 만들어서 뭐 프리미어로 동영상을 편집했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썼다 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무에서 뭐 하는 거 굉장히 많죠? 그리고 쌤이 수업 계획서를 보여주었지만 계획서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 가면 다 써먹을 내용들이죠. 그죠? 열심히 배워야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 가서 이 BIM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면 지금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들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일지언정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눈을 번쩍, 알겠죠? 그렇게 해서 수업 열심히 들어주길 바라고, 자, 이제 뭘 가르쳐 줄 거냐면 레빗 설치하는 거를 가르쳐 줄 거예요. 레빗 설치하는 거. 자, 다시 PPT로 돌아가서 앞으로 쭉 올라갈게요. 이게 작년에 만들어 놓은 레빗 설치 프로그램 자료라서 지금 들어가면 홈페이지 형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확인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일단 주소는 이래요. www.autodesk.com education home 이렇게 해서 하면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프리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쓸 수 있어요.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돼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여기 로그인을 할 때 여기 로그인 눌러서 여기죠? 여기 로그인 눌러서 여기 가입 로그인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여기 여러분들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학생 인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아이디랑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여기 지금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가보면 여기 레빗 딱 보이죠. 그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토데스크에서 이런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들이 정말 많은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쓰는 것들이 많아요. 이 중에 뭐 레빗 말고도 뭐 캐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나비스웍스 이것도 오토데스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 버전을 여기서 레빗 선택한 다음에 선택해서 요거를 다운받으면 되는데 작년에는 당연히 2020년 버전을 썼습니다. 근데 올해는 2021년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되고 한국어 버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면은 시리얼 번호가 나오는데 그 시리얼 여기 보면 시리얼 넘버 지금 여기 시리얼 넘버 지금 여기 안 써 있죠? 여기 시리얼 넘버가 여기 있어요. 사실 써 있습니다. 프로젝트 키랑 여기 써 있는데 제가 지워 놓은 거예요. 여기 써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컴퓨터 세대까지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 습실에서 하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요. 하나는 여러분들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쓰는 컴퓨터 있죠? 그 컴퓨터에 쓰시고 여분으로 한 대 더 설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3대까지 컴퓨터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거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실제로 어떻게 다운받는지 혹시 변경된 게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아이고. 자, 여기가 이제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예요. 자, 일단 오토데스크 여기 주소창에 autodesk.com 아까 가르쳐드린 그거를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주소가 뭐였냐면, 그죠? 자, autodesk.com/education/home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여기 메뉴에 보면 여기 다운로드라고 돼 있고, 여기 프리 프로덕트, 아니, 이거지. 프리 스튜던트 소프트웨어. 여기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시면 여기에 레빗 있죠. 이 레빗을 2021년 버전으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 여기서 다운을 받으세요. 여기 다운로드 들어가서 프리 스튜던트 소프트웨어 여기서 레빗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2021년 버전으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우리가 비대면 강의로 2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는 이론 수업에 관련된 것들의 내용들을 좀 많이 될 수 있으면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교육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왜냐면 실습하기가 좀 힘들잖아, 그죠?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면 실습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레빗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세요. 저기 오토데스크에 들어가면 무료 버전을 주는데 정품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주고 다운받는 거랑 똑같은 프로그램을 학생들한테 공짜로 그냥 배포해 주는 거예요. 쓰라고 학생용으로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운받아 놓고 있으시고요. 일단 설치를 하시고요. 나중에 학교에 설치를 할 건데 학교에 설치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학교의 인터넷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집에 설치를 할 때 설치 파일을 다운을 받으세요. 설치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그거를 USB에 될 수 있으면 저장을 하세요. USB는 여러분들이 하나 있으면 좋은 게 앞으로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과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또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뭐 이메일에 파일 보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학교 인터넷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일단. 그리고 파일의 용량이 커요. 파일의 용량이 처음에는 뭐 몇백 메가 정도 되다가 나중에 되면 뭐 1기가 넘어가고 그래요. 용량이 굉장히 커요, 파일이. 그래서 그걸 인터넷으로 한다는 거는 좀 맞지가 않아요. 잘 안 될 거고 시간적으로 그런 게 안 돼요. 대신 USB를 하나 뭐 용량이 큰 것까지 필요 없어요. 뭐 선생님 생각에는 한 4기가 정도만 돼도 충분해요. 우리 수업하는 데는 4기가 정도만 되면 충분한데 요즘 보니까 한 8기가짜리 해도 한 10,000원 안 하는 것 같던데 USB가 뭐 여러분들한테 돈 쓰라고 해서 좀 미안한데 USB 하나 장만하세요. USB 하나 장만하시고 거기에 이제 앞으로는 학교에서 작업한 거를 저장해서 집에 가서 또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복습하거나 아니면 과제를 할 때 사용해야 되니까 USB 사용을 하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실습을 시작할 때 레빗을 첫 시간에 설치를 해야 돼요. 컴퓨터실에 레빗을 설치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시간 안에 설치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실습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으니까 이거를 빨리 하루 만에 설치를 끝내야 그 다음 시간에는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습 시작하는 첫날 2시간 안에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 설치를 해야 돼. 전부 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레빗 설치할 때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거를 USB에 저장을 하세요. 아셨죠? 저장을 하십니다. 저장을 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USB를 가져와서 본인이 쓰는 컴퓨터에 본인이 직접 USB 꽂아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1주차 강의는 이렇게 해서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2주차 수업 때 또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내용의 강의를 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